오라클 함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오라클 함수 첫 번째 이제 문자형 살펴봤죠. 문자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형 함수의 종류들 위해서 지금 방금 좀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로워, 어퍼, 이니트, 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니트는 여러분들 이니셜라이제이션, 초기화라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초기화도 있고 처음 시작하는 거 이런 의미니까 첫 번째 글자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캐피털라이제이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대문자화 시켜요 라고 해주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그렇게 결합한 문자리고요. 여기는 랭스는 길이 반환하는 거였고, B도 있었잖아요. 그 랭스 B 해가지고 바이트 정보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었었죠. 오른쪽에 예시 있는데 이렇게 함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오른쪽에다가 여러분들이 괄호를 붙여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메서드, 자바의 메서드하고 똑같아요. 뭐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용 방법은 이렇게 함수 이름 오른쪽에다가 문자 함수니까 안쪽에 문자에 해당하는 값들을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소문자로 변환해주고 있고, 소문자는 모두 대문자로, 그죠? 요거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변환되고 있는 거고, 랭스는 하나 길이요, 하나 스미스, 그러니까 5글자 이렇게. 한글도 한 글자가 한 글자로 변환이 되잖아요. 맞죠? 그렇게 변환되고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기 HR 스키마 있는 예제 갖다가 넣어놨으니까 이거 한번 그대로 한번 쳐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이제 로우 함수 first name 있잖아요. 맞죠? employee의 first name을 그대로 출력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로어를 이용해서 소문자로 다 변환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요거 그냥 보시면은 여기서는 지금 웨어즈를 적용하고 있네요. 그럼 저는 요렇게 한번 일단은 출력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첫 글자가 아마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죠? 첫 글자라 이미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first name 갖다가 보시면은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어제 저희가 이제 웨어절을 배웠기 때문에 위에서 있는 예제는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60번이라는 거는 이게 디파트먼트가 부서 아이디를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60번 부서에 있는 사원들만 볼게요 라고 해준 것 뿐이에요. 목록이 되게 많잖아요. 107명이 있다 보니까 굳이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60번 부서 사원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결과 보시면 되겠다. 첫 번째로 first nam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문자 형식 원래 있는 데이터라고요. 원본 데이터. 네, 두 번째 데이터는 소문자로 모두 변환하는 데이터. 그래서 어제 이제 알리아스 알려드렸는데, 컬럼 알리아스, 물론 제가 녹화 버전으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해당하는 컬럼 알리아스가 없었을 때하고 한번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들 없었을 때는 어떻게 나왔죠? 여기 있는 연산자가 그대로, 그죠? 컬럼의 명칭으로 그대로 제공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 복잡한 연산자를 제가 어떻게 해요? 알리아스를 통해서 새로운 별칭을 만들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새로운 별칭으로 사용할게요 라고. 그래서 as 하시고 알리아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네임으로 한글로 써줘도 된다고 했고요. 그죠? 이제 공백 같은 경우 들어가 버리면, 만약에 공백으로 넣고 싶으면 이렇게 쌍따옴표로 묶어주는 역할을 해줘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어퍼 이메일 이렇게 나올 건데, 그 이메일의 정보들을 어차피 이메일이 그 대문자로 되어 있었을 건데, 그지? 그대로 모두 대문자로 표기할게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원래는 이메일 다 대문자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퍼를 로우하고 요거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대문자로 다 표기가 될 거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랭스는 여러분들 길이 정보라고 했었죠. 랭스 길이. 그 다음에 에즈 같은 경우에는 알리아스 에즈 키워드 생략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예제로 다시 변형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럼 로우하고 누구요? 어퍼, 그 다음에 랭스 이런 거 살펴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었잖아요. 함수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로우 함수가 두 번째 거잖아요. 지금 로우 함수가 요 놈인데 요거 복사해서 써볼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함수까지만 복사해서 아래다가 넣어드릴게요. 자, 넣어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이니셜 여기 있는 함수의 결과가 퍼스트 네임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로우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하면 당연히 뭘로 나온다고요? 소문자로 나오겠죠. 그렇죠? 소문자까지 나와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여기 있는 로우 함수를 그대로 써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하는 예제들이 뭐냐면은 이 함수의 결과를 다시 다른 함수에다가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init init cap 심플하게 요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결국은 첫 번째는 여기까지 변청 과정을 좀 보면은 이렇게 넣어야 되겠다 그죠? 변청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 함수는 그냥 원래가 원본이었었으니까 원본 그대로 나왔다가 두 번째는 로어가 나왔다가 다시 init cap을 넣었더니 다시 원래대로 복구가 되는 모습이죠. 그죠? 원래 형식으로 다시 변환을 해봤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함수 안에다가 함수의 결과가 결국에는 새로운 문자 값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다른 문자 관련된 함수에다가 넣어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정도로 가끔씩 이런 그 중복에서 나오는 응용 문제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하셔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까? 라고 하시면 아니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영문자에 극한되죠. 이런 것들은. 한글은 별로 잘 쓸 일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네. 랭스 아시고요. 그죠? 그래서 문자 관련된 함수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만 살펴봤습니다. 문자 관련된 함수들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있어요. 알죠? 그 다음에 문자열 조작 함수라고 또 따로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문자열 조작 함수. 여기 있는 거는 어제도 살펴봤지만 컴캣 함수에서 문자열 결합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사용하는 거는 인자가 그러면 두 개가 들어가네요. 지금 그죠? 오른쪽에 인자를 두 개를 활용해 가지고 첫 번째 문자열과 두 번째 문자열을 결합해라, 합쳐줘라. 어제 이거 말고도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있었잖아요. 그죠? 누구요? 바 두 개짜리 파이프 두 개 표현해 가지고 자바에서 5와 연산자하고 비슷한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가 문자열 결합하고 동일하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브 스트링 추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바에서도 비슷하게 쓰고 있는 이름이긴 한데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문자를 추출하는 거 의미는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서브 스트링을 할게요 라고 하는 추출하는데 여기 있는 글자 중에서 내가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값을 어쨌든 추출해서 여기 있는 길이만큼 표현하고 있죠 라고. 괄호로 되어 있는데 괄호로 되어 있는 거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표현이에요. 두 개의 인자가 올 수 있나 봐. 컴마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그죠? 네, 사용하는 거는 좀 이따가 예제를 봐서 살펴보고요. LPDA하고 RPDA 왼쪽에 패딩, 오른쪽에 패딩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나 봐요. 그죠? 여백을 이용해 가지고 채워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 마찬가지로 인자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네요. 마찬가지 L트림은 트림이라는 게 뭐 여러분들 문자열 관련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서 트림 처리를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엄청나게 많이 할 거예요. 트림 여백 제거하는 거, 여백을 제거합니다. 여백 좌우에 있는 여백들을 제거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트림이죠. 이번에는 위에 거는 채워주는 거고요. 그죠? 채워주는 거고 아래 거는 제거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백 제거하는 건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트림. 활용도가 가장 높다. 특히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자바에도 있고요. 자바스크립트도 있고요. 웬만한 언어에는 다 있어요, 트링이. 검색할 때도 여러분들 공백 막 넣어가지고 검색하면은 의미가 없는 것들 검색이 될 거 아니야, 거죠? 그래서 그 여백, 쓸데없는 여백들 제거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리플레스 잘 알고 있죠? 문자열 치환 바꿔주는 거, 여기는 그 문자열 위치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제공해주고 있겠죠. 라고 예제 간단하게 여기는 예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나와 있는 것들은 한번 같이 넣어서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아래쪽에다가 넣어가지고 조작 함수라고 했었어요, 그죠? 문자열 조작이요, 그죠? 조작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조작합니까? 그죠? 현재는 인플로이 테이블에서 디파트먼트 방금 했던 것처럼 60번에 대해서 잡 아이디가 있었는데 잡 아이디를 먼저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죠, 그죠? 그 다음에 셀러리는 여러분들 그 급여라고 주급 정도로 여기서는 주급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주급의 왼쪽에 여백에다가 별을 넣어주세요. 근데 셀러리는 총 여기서는 10글자에 해당하게끔 표기해주세요 라는 얘기겠죠, 그지? 그러면은 하나 둘셋 4글자니까 나머지 6글자겠다. 하나 둘셋넷 다섯 6글자가 10자리 중에서 6글자가 해당하는 게 별로 채워지고 있네요, 그죠? 이렇게 여백을 채워주는 것들입니다. 그럼 요거는 당연히 알패드는 오른쪽을 채워주겠죠, 그죠? 똑같이 하면 그냥 동일한 것만 의미 없이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컴마 넣어가지고 여기 있는 것만 R로 넣어주시면은 오른쪽에다가 여백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죠? 오른쪽에 여백을 오른쪽에다가 채워주겠죠. 이렇게 그냥 해서 실행하시면 비교해 보시면 알겠죠, 그죠? 오른쪽에다가 10자리에 걸쳐서 채워주고 있습니다. 리플레스는 치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IT 부서에 해당하는 IT 잡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잡 아이디가 IT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60번 부서가 IT 부서거든요. IT 프로그래머고 IT 부서예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잡 아이디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요 놈을 IT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치환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죠? 뒤에 있는 프로 PROG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뭐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죠, 그쵸? 여기도 바꿔볼까요? 저희가 원하는 걸로 PROG에 해당하는 걸로 바꿔주시면 뭐 똑같긴 하죠. 그래서 PROG. 근데 이제 여기서는 값 기준이기 때문에 대소문자가 일치해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은요, PROG라고 되어 있는데 대소문자가 일치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라고까지만 할게요, 그죠? 만약에 바꾼다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법 여기 있는 글자를 여기다가 바꿔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완벽하게 일치하는 코드들을 사용해주고 있겠습니다, 그죠? 프로그램이라고 바뀌었죠, 그죠? 서브스트링을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문자 함수 관련해서 만약에 이쪽에서 나온다라 하면은 서브스트링 그리고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언급 안 된 것들 보시면 요거 안쪽에다가 지금 포함이 돼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따로 분리해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그래서 인덱스 번호잖아요. 사실 인덱스 번호 내가 검색하는 거라고 했었으니까 요 부분만 일단 따로 뽑아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자, 이게 무엇인지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른쪽에다가 빼놨는데 일단은 뭐죠? 이메일 아이디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만 일단은 딱 뽑아서 봐볼게요.
이 골뱅이 이메일에 이제 골뱅이가 사실 존재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지? 근데 골뱅이를 지금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그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은 0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로 할게요. IT 잡 아이디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잡 아이디에서 만약에 공백도 검색이 되는데 이렇게 공백 하나요? 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기 공백은 안되네. 일단은 잡 아이디 맞죠? 잡 아이디에서 P라고 할까요? P라고 글자 하나만 대문자 이렇게 넣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P에 해당하는 인덱스 번호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P에 해당하는 인덱스 번호. 만약에 이거 PR이라고 하면은 해당하는 게 뭐라고요? PR로 시작하고 있는 시작 위치, PR로 일치하는 시작 위치. 그 다음에 O라고 하면은 마찬가지죠. PRO로 시작하는 시작 위치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위치 여기가 1, 2, 3, 4니까 4번. 그래서 존재하지 않으면 0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첫 번째가 우리가 뭐 배열 요소로 시작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인덱스 번호를 제공해주고 있는 위치 값을 제공해주고 있는 놈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예제는 조금 원래는 골뱅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따로 살펴봐 주도록 할게요. 서브 스트링은 요거는 지워버리도록 하고 일단은 볼게요. 위치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시작하는 P에 해당하는 위치를 제공해주는 거죠. 지금 결국에는 숫자로 나오니까 아까 그 서브 스트링에서 숫자를 이용해가지고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딱히 그 적합한 예제가 없어서 여기로 볼게요. 폰 넘버에 보면 점 보이시죠? 점을 이용해가지고 그 추출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폰 넘버만 대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추출하는 거 서브스트링을 가장 많이 쓸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서브스트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왼쪽에 이렇게 올려주시고 인플로에서 폰 넘버 보이시죠? 폰 넘버를 이렇게 일단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본이라고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아래줄에서는 제가 서브스트링 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폰 넘버를 제가 추출할 겁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죄송해요. 요거 하기 전에 아까 여기 있는 거 같이 활용해 볼게요. 요거 있는 거 활용해 볼게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이라는 게 두 군데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폰 넘버가 무슨 타입이지? 점. 근데 아마 여기 미안해요. 이거 자세히 제가 안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거 안쪽에다가 올 수 있는 게 아마 잠깐만요.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 확인 좀 해보고 안 나오네. 예. 점을 못 찾아주네. 이게 찾을 문자리고요. 옵션으로 우리가 오른쪽에다가 생략이 가능하긴 한데 이거 왜 점을 인식 못하지? 점점점. 미안해요. 잡 아이디라고 썼구나. 그래서 인식을 안 됐구나. 네, 폰 넘버에서 점이요. 점. 내가 컬럼명을 잘못 표기했네요. 점이요. 점이면은 첫 번째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시작 위치 값을 찾아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검색할 이것만 조금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요거 내용을 좀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넣어주고 이게 검색할 대상이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찾을 문자열이고요, 그지? 찾을 문자열이다.
아, 주석을 쓰려고 했는데 찾을 오른쪽이 첫 번째가 그 검색할 대상,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검색할 대상. 그 다음에 여기다가 찾을 문자열을 일단은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옵션이 있긴 한데 오른쪽에다가 아까 이제 괄호 쳐가지고 얘는 저를 갈래? 끄기 눌렀는데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 옵션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생략 가능하고요. 추가적으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러면 첫 번째로 누구 넣어주세요? 요거 포스라고 되는데 시작 위치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지정하지 않고 시작 위치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옵션으로 추가적으로 누구 넣어줄 수 있다고요? 시작 위치 포지션을 지정하실 수 있다고요. 위치는 그럼 몇 번째부터 검색할까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5번이잖아, 그죠? 만약에 자 얘를 오른쪽에다가 5번째 이런 식으로 넣어서 찾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딥하게 보고 있는데 5번째부터 찾아서 5, 6, 7, 8번째 거가 찾아지잖아, 그죠? 대상이 추출할 대상을 일부를 제가 제한하실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시작 위치는 기본값이 1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략해도 1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생략하면 시작 위치는 1이요, 그죠? 1일 값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작 위치 포함해가지고 이거 시작 위치는 기본값이 1이라고 쓰는 게 낫겠다, 그죠? 시작 위치의 기본값.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었고요, 그죠? 시작 위치의 기본값은 1. 그럼 한 가지 더 넣어주면, 이렇게요. 첫 번째 거 그대로 넣어주고, 이렇게 써보고요. 요것만 조금 더 길게 좀 해볼게요. 요 예제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복사 하나 해가지고, 옵션이 더 있긴 한데, 시작 위치만 넣는 게 아니고 뭐 했었어요? 몇 번째 출연 n번째 위치 똑같은 게 지금 현재 2개잖아요, 그죠? n번째 출연 값을 내가 표현하고 싶어요 라고. n번째 출연 여러 번 출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몇 번째 나와 있는 위치값 n번째로 n번째 검색된 찾은 n번째 찾은이라고 찾으려고 했으니까 찾은 그 문자 위치 값을 제공하는 거. 그러면 기본값도 얘도 1이에요, 여러분. 또 기본값 1이란 얘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라고. 그러면 내가 1,1이면 1이 이게 생략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똑같이 나오겠죠? 처음에 했던 것처럼 4하고 똑같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점이 만약에 2번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거를 찾겠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값을 찾아서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거 볼 수 있겠죠, 그죠? 두 번째 값.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값. 근데 이제 얘를 하나 생략해가지고 찾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치? n번째까지 여기까지 찾아주시려면 무조건 시작 위치 값은 넣어주시고 두 번째에 나온 값을 찾아주세요. 이런 표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부분들이라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라고요. 뭐 이게 뭐 어떤 게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문제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브스트링이 많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서브스트링도 조금 딥하게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서브스트링. 자, 아까 우리가 보시면은 예제 중에서
여기는 잡 아이디가 지금 공백을 기준으로 띄어져 있지 않았어요? 잡 아이디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건 디파트먼트는 지금 IT 프로그래머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웨어절은 빼고 잡 아이디를 출력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그 컬럼명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넣어주시면 편하십니다. 잡 아이디 아시죠? 잡 아이디는 지금 107명에 대해서 일단 쭉 한번 출력해 볼게요. 일단 이번에는 서브 스트링 부분들 주요한 것들 살펴볼게요. 쉬운 것들은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그럼 잡 아이디를 대상으로 제가 추출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뭘 추출할까요? 서브 스트링 sub str 이고요. 인자라는 처음에는 대상 추출할 대상이고요. 도대체 안쪽에서 뭘 찾아요? 라고 그죠? 아까 위에서 보시면은 여기다 일단 설명 좀 들어가 갈게요. 제가 주석으로 보시면은 위에다가 넣어놓고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 있는 거는 추출할 대상이죠. 그죠? 추출할 대상. 그래서 첫 번째 인자로 1부터 5까지 이런 범위를 나타내겠죠. 그죠? 1부터 근데 5까지입니까? 5 전까지입니까? 확인해 볼게요. 어디까지 나왔죠? 1, 2, 3, 4, 5 5까지. 에요 사실은 5까지가 아니고요. 이거 5글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1부터 5글자. 잘못 해석하시면 좀 큰일 나긴 한데 1부터 5글자 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맞거든요. 왜냐면 뒤에 거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첫 번째 인자로는 시작 위치.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번째부터 뭐 세 글자 정도만 봐볼까요? 이렇게가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인자가 네 번째부터 세 글자. 그러면은 AC 여기 있는 거 FI 이런 거 다 빠지고 기본적인 문장 빠지고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랬더니 앞에까지 여기 공백까지 제거가 된 모습이고요. 네 번째부터 ACC, MGL, ASS, PRE, VP 공백이네요. 그죠? 없는 것들은 이렇게 맞죠? 1부터 몇 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자가 한 개짜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추출할 대상이 인자가 한 개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생략이 돼 있겠죠. 그죠? 한 개라고 되면 보세요. 여기다가 만약에 4 똑같이 4 라고 했습니다. 뭐가 생략되냐면 4부터 마지막까지 한 개가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시작 위치요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부터 어디까지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마지막 오른쪽에 인자가 생략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4부터 마지막까지 하나이니까 그죠? 네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시험에 나오기 되게 좋은 요소죠. 자, 그 다음에 음수를 지원합니다. 인자로 음수를 지원합니다. 사실 그죠? 음수를 지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음수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죠? 자, 음수가 가능해요. 음수. 잠깐만 여기 컴마 하나 넣어줄게요. 음수를 써볼까봐요. 음수는 마이너스 1만 써볼게요. 이름 음수 인자가 가능합니다. 뭐 뒤에서부터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통 음수는 뒤에서부터 첫 글자 뒤에서 첫 글자 T 하나 나왔나요? 그죠? 뒤 글자 첫 글자 하나 나왔죠? 그죠? 뒤에서부터 첫 글자 두 개 넣어볼까요? 뒤에서부터 두 글자
아까 이게 시작 위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얘가 시작 위치이기 때문에 뒤쪽에 두 번째 위치부터 마지막까지예요, 그죠? 그리고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뒤에서부터 몇 글자 이게 되겠죠, 그죠? 어차피 마지막에 생략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위치라는 거는 제일 오른쪽에 마지막 위치에서 두 번째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위는 결국은 뭐 길게 쓸 필요는 없죠, 그죠? 그래서 뒤에서부터 두 글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두 글자 생략되어 있는 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마이너스 2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이런 표현이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번째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2번째는 여기가 0의 위치예요. 0의 위치게 첫 번째 그 커서 기준으로 깜빡깜빡한 거 기준으로 보면은 그 A 앞에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예제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은 A가 앞에가 여기가 0번 위치란 말이야. 커서 기준으로. 그죠? 그러면 여기가 1번 위치고요. 여기 2번 위치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긴 해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라는 건 여기서 더 이상 갈 게 없잖아요. 그죠? 갈 게 없어서 빽 하면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이제 이게 원형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그 여러분들 Q라고 아니 Q 그죠? 원형 Q 있잖아요. 순환형 그걸로 보시면 되긴 하는데 그 데이터의 순환 자료구조 공부하시는 분들 데이터의 순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이 꽤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값이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들이 꽤나 있습니다. 특히나 나중에 여러분들 퍼센트 연산해가지고 마이너스 연산자 나오는 거 보고 또 활용해가지고 처리하는 것들도 나중에 자바 코딩에서도 활용 가능합니다. 라는 정도, 요 정도로. 자, 대상이 많아가지고 문제로도 자주 나올 수 있는 대상들이긴 해요. 서브스트링 주의하시고요.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인덱스 번호가 여러분들 일단은 시작 글자 기준으로 첫 번째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 정도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그래서 문자는 이 정도 마무리 하시면 되는데 제가 트림 예제 아까 우리가 다루지 않았잖아요, 그죠? 트림 예제만 간단하게 좀 볼게요. 요것만 그래서 그거까지만 하고선 할 거고요. 리플레스 당연히 아까 다 했고 요거 했고 잠깐만요. 트림만 좀 볼게요. 트림만 살펴보도록 하고요. 트림은 여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백 제거의 목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뒤에 거 세미콜론이 안 찍혀있네. 그러면 퍼스트 네임에서 뭐 요렇게 나와 L트림에서도 요렇게 쓸 수 있네요. 지금 보시면은 확인해 보시면은 트림은 물론 여백 제거하는 것도 있겠네. 왼쪽부터 이렇게 해당하는 글자까지 제거해주고 있네요. 지금 보시면은 그죠? A에 해당하는 거 제거해주고 있고요. 지금 그 다음에 올린 거는 오른쪽 거 값을 제거해주고 있고요. N이라고 N이 있어야지. 그럼 요것만 뺄게요. 여러분들 웨어절에서 아예 빼가지고 예제로 살펴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ln이 오른쪽에 n이 있었잖아요, 그죠? 원래 n이 있었는데 n을 제거해주고 있네요. 오른쪽부터 제거해주고 있고요. 그냥 트림이 있습니다. 그냥 트림 하시면은 그 여백 제거해주고 있는 거긴 한데 사실 여기서는 특별하게 여백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뒤에 쓸데없는 여백들 이렇게 제거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백을 제거해주는 거 여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아예 지정했구나, 그죠? A라고 해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first name에서 로부터 A를 트림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A가 들어간 놈이 요런 거예요. 트림 리절트, r트림 리절트, r트림 리절트, 트림 리절트. 이게 트림 리절트죠, 그죠? 여기서 A가 특정한 A 빠져가지고 제거된 모습이고요. 중간에 A 있는 거 봐볼까요?
보통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은 공백만 제거하는 역할들을 해주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죠? DB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어차피 대문자 A는 첫 글자밖에 안 되겠다. 그죠? 첫 글자 A로만 시작하는 것만 제거할게요.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되겠죠? 왼쪽에 있는 거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다는 얘기. 요거는 공백 헬로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냥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양쪽에 쓸데없는 공백을 제거해주고 있는 게 기본적인 트림이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이런 예제가 대부분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네요. 근데 이제 특정한 글자까지도 제거해주는 역할들을 해주고 있어요.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백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모두 제거해 준다고요. 이렇게 샘플링은 하나를 했었어도 두 개가 여백이 있어도 두 개 다 모두 제거해 준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우리의 트림이라고 하고 있는 여백 제거하는 문자 예제입니다.